세계 어느 곳도 타격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핵전쟁 위협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것이 단지 미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미국의 발을 묶어두는 의미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다라는 것은 조금 전 두 전문가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국방부에서 취재하고 있는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세히 좀 전해 주시죠. 네, 일단 군 당국은 이번 북한 관영 매체 방송에 대해서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아직 관련 영상이 공개를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북한 방송 내용을 보면은 최대 정점 고도가 한 2,802km까지 올라갔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군 관계자들도 조심스럽게 전망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행 거리도 한 39분 정도 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역시 ICBM급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목되는 영상이 하나 오늘 발표됐습니다. 김정은이 전략 로켓군의 ICBM급 시험 발사 서명을 했는데요. 어제 7월 3일은 북한 전략 로켓군 창건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를 전략군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작년 6월 25일 6.25 관련 축사에서 1997년 7월 3일 북한이 전략 로켓군을 만들었는데 이 전략 로켓군 창군 기념일 날 시험 발사를 서명을 했고 다음 날인 오늘 아침 9시 40분 평안북도 방영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화성 14형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의문점이 남아있다. 그것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느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ICBM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거리상으로는 맞는 것 같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여러 가지 정밀 분석을 해봐야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 그리고 공산 오차라고 하는데 타격물을 얼마나 정확하게 공격하느냐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화면. 검증을 해봐야 된다. 예, 자, 김 기자 조금 전 말씀하신 게 바로 지금 이 화면 말씀하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제죠. 7월 3일이 북한 전략군절입니다. 북한이 굉장히 중시하는 기념일 중에 하나입니다. 전략 로켓군이었는데 이것이 미사일 지도국에서 출발을 했죠. 그런데 그 후에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전략군, 그러니까 육해 공군과 동급의 제4군으로 북한은 성격을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서명한 날짜를 보면은 2017년 7월 3일입니다. 어제였죠. 그리고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관련 북한의 전략 로켓 부대들이 오늘 아침 9시 40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추적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 중앙은 그러니까 김정은을 지칭하는 것이 당 중앙은 대륙간 탄도 로켓, 북한은 미사일 대신 로켓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가렸는데 승인한다, 또는 허가한다 이렇게 승인한답니까? 승인한다 이렇게 돼 있고 오전 8시에 7월 4일 오전 9시인가요? 네, 이때 이제 한다라는 친필인가요? 이게 지금 친필입니까? 원래 이게 옆에 비스듬하게 치는 김정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주체 필체라고 그럽니다. 아하. 그러니까 북한 평양시로 9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시 30분이 그렇죠. 되는 오늘 바로 미사일을 쏜 화성 14형이라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쏜 바로 그 시각 김정은의 친필이었습니다. 자, 김 기자 추가로 좀 더 말씀하실 게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일단은 군 당국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관련 영상은 아무래도 내일 오전쯤 공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을 하고 있는 군 핵심 부서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반응했고 일단 우리 컴퓨터상으로도 그 정도 점정 고도를 찍었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화성 14형이 어떤 모델인지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영상을 봐야지 알겠다라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일 공개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 영상이요?
지금 관례대로 보면 추세를 보면 북한이 항상 그 다음날 공개를 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오늘 이 오전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특별 중대 보도를 안 했을 겁니다. 북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아나운서라고는 이춘희 아나운서가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다라는 그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중차대한 일로 보고, 본인들로서는 북한 내부에서는 체제결석 우려에서 굉장히 경축용으로 자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의도한 것인지 뭐 공교로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은 오늘이 최대의 그 기념일이죠. 독립기념일 7월 4일. 지금 미국 시각으로 하면 새벽 3시 가량입니다. 독립기념일이 시작됐고 이것도 아마 의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까 국방부가 브리핑할 때 기자들이 계속 그 체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상이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았다, 어떤 미사일인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마 이미 ICBM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한 겁니까?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일단 굉장히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군 당국은 최근에 이제 북한이 일단 탄도미사일들을 발사하니까 역시 그 예측을 예단을 섣불리 했다가는 여러 가지 그 한미 정보자산 신뢰성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 관련 부서에서 모니터 상에는 정확하게 930km를 비행을 했고 고도를 지난 5월 14일 날 발사했던 화성 12형이 2111km보다 훨씬 높은 고도를 올라갔다라고 그 취재가 됐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발표를 보면 2,802km, 이걸 역산을 하면은 실거리로 하면은 정상 고도 한 1,200km로 날아간다라면은 12,000km 이상 날아간다라는 것이 이제 미사일 관련 전문가들의 것처럼 오늘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정부는 무책임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러한 도발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와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이번 도발로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한미당국의 초기 판단으로는 근본 도발이 중장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으나 ICBM급 미사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밀 분석 중입니다. ICBM급일 경우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과 의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영행할 것입니다. 나아가 제재와 대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완전한 북핵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지난달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은 오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임을 북한이 절실히 깨닫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망상에서 벗어나 비핵화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와
우방국들의 안보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이러한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튼튼한 안보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성립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의문점이 남아있다. 그것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느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ICBM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거리상으로는 맞는 것 같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여러 가지 정밀 분석을 해봐야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 그리고 공산 오차라고 하는데 타격물을 얼마나 정확하게 공격하느냐 잠깐만 이 부분에 멈춰주시죠, 이 대해서 화면. 검증을 해봐야 된다. 예, 자, 김 기자 조금 전 말씀하신 게 바로 지금 이 화면 말씀하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제죠. 7월 3일이 북한 전략군절입니다. 북한이 굉장히 중시하는 기념일 중에 하나입니다. 전략 로켓군이었는데 이것이 미사일 지도국에서 출발을 했죠. 그런데 그 후에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전략군, 그러니까 육해 공군과 동급의 제4군으로 북한은 성격을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서명한 날짜를 보면은 2017년 7월 3일입니다. 어제였죠. 그리고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관련 북한 내 전략 로켓 부대들이 오늘 아침 9시 40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추적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 중앙은 그러니까 김정은을 지칭하는 것이 당 중앙은 대륙간 탄도 로켓, 북한은 미사일 대신 로켓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가렸는데 승인한다, 또는 허가한다 이렇게 승인한답니까? 승인한다 이렇게 돼 있고 오전 8시에 7월 4일 오전 9시인가요? 네, 이때 이제 한다라는 친필인가요? 이게 지금 친필입니까? 원래 이게 옆에 비스듬하게처럼 김정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주체필체라고 그럽니다. 아하. 그러니까 북한 평양시로 9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시 30분이 그렇죠. 되는 오늘 바로 그 미사일을 쏜 화성 14형이라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쏜 바로 그 시각 김정은의 친필이었습니다. 자, 김 기자 추가로 좀 더 말씀하실 게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일단은 군 당국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관련 영상은 아무래도 내일 오전쯤 공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을 하고 있는 군 핵심 부서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39분 정도 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역시 ICBM급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목되는 영상이 하나 오늘 발표됐습니다. 김정은이 전략 로켓군의 ICBM급 시험 발사 서명을 했는데요. 어제 7월 3일은 북한 전략 로켓군 창건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를 전략군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작년 6월 25일 6.25 관련 축사에서 1997년 7월 3일 북한이 전략 로켓군을 만들었는데 이 전략 로켓군 창군 기념일날 시험 발사를 서명을 했고 다음 날인 오늘 아침 9시 40분 평안북도 방영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화성 14형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세계 어느 곳도 타격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핵전쟁 위협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것이 단지 미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미국의 발을 묶어두는 의미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다라는 것은 조금 전 두 전문가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국방부에서 취재하고 있는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세히 좀 전해 주시죠.
네, 일단 군 당국은 이번 그 북한 관영 매체 방송에 대해서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아직 그 관련 영상이 공개를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북한 방송 내용을 보면은 최대 정점 고도가 한 2,802km까지 올라갔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그 군 관계자들도 조심스럽게 이 전망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행 거리도